안녕하세요. 라우드벨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어쿠스틱 드럼 믹싱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소스에 대한 위상과 에디팅 이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제가 지금 요렇게 하나, 그다음에 요렇게 하나, 두 개의 드럼을 띄워놨어요. 자, 패닝은 오버헤드라고 돼 있는 것만 L, R로 해놨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보이는 이 드럼은요, 여기도 오버헤드에 L, R 이렇게 지금 패닝 해놨고 나머지는 전부 센터입니다. 뭐 믹서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번,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번. 자, 그냥 한번 들어볼게요. 자, 1번 드럼 소스고 2번 드럼 소스 들어보죠. 지금 모니터를 해봤는데 이 두 가지의 드럼을 일단 믹싱을 하기 전에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냐, 각 소스, 그러니까 멀티 마이킹에 의해서 레코딩된 톤들이 지금 서로 문제 없이 유기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서로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믹스를 하기 전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킥드럼서부터 한번 볼게요. 킥인 마이크라는 이야기인데, 킥인이라고 써 있는 건 킥통 안에 마이크를 집어넣어 가지고 녹음을 했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근데 먼저 요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얘 듣다가 얘 들어보면 일단 앞쪽 예제 드럼은 킥이 훨씬 더 아래쪽으로, 킥의 중심들이, 무게 중심이 아래로 내려가면서도 비터 소리는 정확하게 전달되는데, 여기 지금 보이는 요 2번 예제 드럼 소리는 뭔가 저음 에너지가 조금 올라오긴 하지만 비터 때리는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리는, 레벨은 큰데 비터 소리가 훨씬 크게 들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이건 레코딩 때 마이크를 통 안으로 더 밀어 넣었다, 아니면 얘는 지금 요 앞쪽에 보이는 요 드럼 같은 경우는 이 소리는 그냥 적당하게 중앙 쪽에 지금 포지션 된 거고요. 얘는 훨씬 더 앞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소리가 깨질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어쨌든 깨지지는 않고 녹음은 된 것 같아요. 자, 킥아웃도 소리를 들어볼 건데, 이제 킥아웃이라는 건 드럼 통 바깥에다가 마이크를 댔다는 얘기입니다. 비터 쪽에 그 마이크를 댄 게 아니고 청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킥드럼 앞에다가 마이크를 뒀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포지션은 뭐 지금 사진 보시면 참고가 되실 테니까. 자, 얘부터 다시 들어보죠. 자, 지금 들어보시면 엄청 먹먹하게 들리죠. 하이가 거의 없게 들려요.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하이도 되게 살아있게 그렇게 녹음이 됐습니다. 먼저 들었던 요 데이터는 다이나믹이나 혹은
우리가 서브킥이라고 부르는 야마하 서브킥 마이크 뭐 이런 그러니까 다이나믹 마이크 가지고 녹음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톤이에요. 그래서 하이가 확 날아가 있고 저역 위주로만 딱 이렇게 받아지는.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컨덴서 마이크류를 썼을 때 나오는 이제 그런 느낌인데 진동판이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적당한 거리를 두고 녹음을 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서로 같이 엮일 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두 개가 엮일 때 사운드가 어떻게 나오는가 요걸 먼저 들어보셔야 돼요. 자, 지금 이렇게 들렸는데 큐베이스는 다행히도 여기 이제 위상 캔슬 버튼이 있어서 요걸 클릭을 하면 바로 위상을 뒤집어서 들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위상을 뒤집었을 때 드럼 톤이 확 얇아졌습니다. 이게 저음이 확 빠지면서 힘이 싹 빠지는 느낌인데 이렇게 된 경우라면 그러니까 이 정상일 때가 정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킥 소스에 이렇게 약간의 시간차가 존재를 하죠. 파형의 상의 모양은 이렇게 지금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이제 눈으로 확인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합쳐질 때 좋은 효과가 나야 돼요. 더 힘이 붙거나 덩치가 커지는 그런 느낌 그런 게 생겨야지만 좋은 겁니다. 녹음이 정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그래요. 자, 위상을 뒤집었다 다시 정상으로 돌렸다. 파형의 상태로 봐도 자, 약간의 시간차는 존재해도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거. 자, 그러면 상이 맞는 소리가 나올 때 그 두꺼워지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인지를 했으니 스네어 쪽도 이제 한번 좀 바라봐야죠. 위하고 아래 이렇게 두 군데 마이크를 댑니다. 그래서 탑 소리는 스네어 위에서 들리는 그리고 바텀은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서로 마이크의 위치가 보는 위치가 서로 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봐갖고는 잘 모르겠죠. 이렇게만 봐선. 왜냐하면 바텀 쪽은 그 와이어 스네어 밑에 깔아놓은 와이어가 이제 울면서 나는 소리가 더 섞이기 때문에 약간 그러니까 파형의 모양으로만 체크해갖고는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둘 역시 상을 좀 뒤집어 보면서 체크를 해봐야 돼요. 지금 요걸 바꾸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누르지 않았을 때 버튼을 그랬을 때 소리가 훨씬 더 저음이 많죠. 그러니까 저음이 많게 들어온다는 거는 둘이 상이 맞는다는 얘기고 상을 저 버튼을 눌렀을 때 위상 캔슬 버튼을 눌렀을 때 힘이 빠지고 위로 뜨는 소리가 나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거는 지금 역상관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둘은 지금 정상적인 관계로 녹음이 된 거죠. 물론 녹음 때 마이크 프리 쪽에서 위상 캔슬 버튼을 눌렀을 거예요. 바텀 쪽은. 얘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이것도 명확하게 들리시죠? 바텀의 상을 바꾸니까 소리가 확 얇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제 킥 스네어 관계는 또 어떨까?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만 보면 애매하니까 묶을게요. 킥 썸, 스네어 썸. (2번) 스네어 썸. 자, 이것도 1번에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믹서에서도 제가 요걸 좀 띄워 놓죠. 쉽게 볼 수 있게 요거 버튼. 자, 이 상태에서 상을 바꿔 볼게요. 스네어를. 자, 이건 잘 모르겠죠. 원래 이렇게 잘 큰 변화가 안 생겨야 돼요. 그래야 서로 간섭 없이, 많은 간섭 없이 녹음이 정상적으로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바텀 마이크 쪽으로는 킥 사운드가 사실 뒤집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킥이 나올 때 한번 볼게요. 킥이 나올 때 보면 스네어로 타고 들어오는 애들, 킥, 스네어에 타고 들어온 킥, 그 다음에 바텀만 지금 보면 어때요? 뒤집어져 있죠, 파형이. 그래서 스네어 레벨이 올라갈 때, 바텀 레벨이 올라갈 때 킥 사운드에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더해지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정상 관계에서 별로 이렇게 큰 무리가 없는 어떤 그런 사운드로 녹음이 돼야 일단 마이킹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네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얘도 앞에 쪽 드럼 사운드처럼 크게 둘이 무리가 없습니다. 킥과 스네어 관계에서는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파악이 됐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제 오버헤드를 바로 보는 거예요. 묶어서 할게요. 이것도. 자, 킥, 스네어, 그 다음에 오버헤드 관계. 자, 이거는 확연히 티가 나죠. 오버헤드를 뒤집으니까 킥 소리도 얇아지고 스네어 톤도 지금 얇아집니다. 그럼 다르게 말하면 이미 녹음 때 상을 다 잘 맞춰가지고 녹음을 했다는 거죠. 오버헤드 마이크는 보통은 이제 심벌을 제대로 받기 위한 그런 마이크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심벌 외에도 스네어, 킥, 탐 소리 다 모든 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른 파트, 킥, 스네어, 하이의 탐 얘네들과의 관계에서 상관계가 정확하게 맞지 않는다면 상당히 큰 문제를 주는 그런 포지션의 마이크예요. 그래서 오버헤드 마이크를 잘 설치해서 녹음 받는 게 중요한데 일단 오늘 지금 주 핵심은 녹음이 아니고 이 소스들 분석하는 과정이니까 그거는 참고하실 만한 영상을 제가 하나 요 밑에다 주소로 남겨드릴게요. 오디오 테크니카 마이크 그 홍보 영상으로 만든 찰리 웨이마이어라는 그 드러머가 울티메이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드러머가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런 거 좀 영상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레코딩 관련된 건. 자, 그래서 요 1번은 이제 대략 알았고 2번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지금 오버헤드를 띄우자마자 소리가 확 얇아졌어요. 지금 이렇게 들리는 거를 당연히 머리 위에 있으니까 공간감이 넓게 들려서 듣기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그거는 정말로 믹스 엔지니어를 하실 분이라면 정말 지금 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자, 상 바꿔갖고 들어볼게요.
자, 지금 상 바꾸니까 어떻게 들리죠? 스네어 킥 소리 원래 소리랑 거의 유사하게 나와요. 조금 더 힘이 붙은 느낌으로. 근데 정상일 때, 그러니까 이 상을 지금 제가 건드리지 않았을 때 녹음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때는 자, 오버헤드가 올라가자마자 스네어 소리, 킥 소리 다 얇아지죠. 그러면 이거는 녹음 때 어떻게 됐다는 얘기일까요? 녹음 때 상 체크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돼요. 오버헤드 쪽을 뒤집어 놔야 이게 정상이라는 거 일단 체크가 됐고, 자, 지금 들으셨겠지만 하이햇 어디 있나요? 하이햇 약간 왼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주자 중심으로 녹음이 됐다라는 게 여기서 파악이 돼요. 자, 뒷부분도 좀 들어볼게요. 자, 라이드 심벌이 정확하게 오른쪽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면 확실히 연주자 중심으로 녹음된 오버헤드입니다. 근데 여기로 잘 보세요. 레벨 페이더를. 지금 오버헤드로 타고 들어온 킥 소리, 그 다음에 스네어 소리, 이런 것들이 중심이 맞는 듯 안 맞는 듯 약간 지금 오른쪽으로 그러고 쏠려 있는 느낌이 있어요. 파형으로 봐도 그렇게 에너지들이 보이고요. 근데 연주자 중심이라면 스네어는 사실 정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치우쳐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살짝 오른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체크를 하실 때 미리 좀 잡아놔야 돼요.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 1.5만 줄여볼까요? 제가 지금 1.3 정도 레벨을 줄였어요. R쪽 채널에 그 녹음된 값을. 그러니까 살짝 지금 이제 왼쪽으로 소리들이 이동하는 느낌을 받는데 사실은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넓은 오버헤드에, 그러니까 하이햇과 그다음 나머지 파트 소리가 이렇게 확 분리된 형태로 오버헤드를 통해서 지금 들리는 느낌은 살짝 받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스는 아닌 거예요. 얘가 오버헤드가 결국은 뭐 녹음이 잘 됐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생각할 땐 그닥 좋은 데이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이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 한번 이제 체크해 볼게요. 앞쪽 1번. 자, 얘도 보면 이제 레벨 페이더 상으로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정확하게 뭐 왼쪽으로 가 있거나 한쪽으로만 가 있는, 오른쪽으로만 가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자, 그럼 뒷부분 잠깐 들어볼까요? 확실히 하이햇이 크게 나올 때는 지금 소리들이 살짝 왼쪽으로 더 명확하게 가 있고, 하이햇 소리도 지금 훨씬 더 넓게 지금 먼저 들었던 이 소리보다는 더 넓게 들립니다. 지금 하이햇 포지션이.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뭐 되게 넓은 이미지의 그런 오버헤드 사운드는 아니라는 거. 그럼 결과적으로 드럼 오버헤드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넓은 이미지가 나오냐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는 그렇게 막 넓은 억지스러운 어떤 그런 사운드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이게 뭐 녹음이 조금 잘 된 톤이라고 해도 이 정도고, 녹음이 조금 별로라고 해도 이런 느낌이고. 자, 그럼 진짜 잘하면은 더 명확하게 구분돼 있는 어떤 그런 사운드가 나오긴 하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두고 지금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데이터면 뭐 저는 준수하다고 봅니다. 믹스하는데 뭐 엄청 심각한 오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버헤드가 끝났으면 그 다음은 하이햇을 올려볼 건데, 하이햇은 어차피 대부분 컨덴서 마이크 갖고 해요. 자, 여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컨덴서 마이크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스네어 소리 같은 것들도 많이 들어오고 탐 소리도 들어오고 뭐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보통 이제 스몰 마이크로 사용을 하지만 다양하게 소리가 들어온다라는 거. 제 생각에 이게 조금 더 가까운 소리 같아요. 하이햇 포지션이. 얘가 더 가까운 건가? 뭐 놓은 위치는 뭐 그닥 지금 뭐 크게 어떤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소리가 깨지냐 안 깨지냐만 잘 체크하면 되니까. 살짝 고역이 많은 느낌이 있는데, 일단 이제 그 사운드적인 거는 조금 뒤로 하고 얘랑 킥이랑 하이햇하고 킥 스네어랑 합쳐졌을 때 어떻게 들리는가. 자, 하이햇의 상을 바꿔볼게요. 자, 이때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하이햇을 상을 바꿨을 때 스네어 톤이 얇아지면 안 돼요. 더 두꺼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확실히 지금 이걸 바꿨을 때 더 얇아진다라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스네어가 좀 아래로 더 떨어지는 어떤 그런 느낌이 나야 됩니다. 더 두꺼워지고. 자, 그러면 이 뒷부분도 그게 그렇게 돼 있나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얘도 이제 하이햇 마이크에 킥이나 스네어 소리가 많이 섞여 있어서 영향을 많이 주네요. 상을 바꾸니까.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렇게 다 정상 관계에 있다라는 거는 확인이 됐어요. 딱히 상을 바꾸지 않더라도. 그럼 이제 하이햇의 포지션은 어디에 둬야 되는가? 하이햇의 위치. 이거는 오버헤드를 참조하시면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판단할 때 뭐 약 한 45도 정도니까. 자, 이 정도에 두면 패닝을 그럼 특별히 이질감이 생기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레벨은 조금 줄일게요. 지금 큰 느낌이니까. 자, 마찬가지로 이쪽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킥, 스네어, 하이햇 다 이제 정리가 된 거죠. 보통 킥하고 스네어는 패닝을 정가운데 두고 갈 때가 많으니까 그냥 내비두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킥 스네어는 그냥 정가운데 뒀습니다. 킥이 조금 큰 느낌이 있네요. 조금 줄일게요. 여기도 킥이 조금 큰 느낌이 있고 킥을 조금 줄여보죠. 자, 이렇게 해서 밸런스를 일단 지금 킥, 스네어, 하이햇, 오버헤드까지 상 보면서 대략 체크가 됐어요. 이제 남은 건 탐탐들이죠. 하이탐, 미드탐, 플로어탐. 여기는 하이랑 플로어만 있네요. 두 개. 킥부터 스네어, 하이햇, 탐. 탐은 지금 다 패닝 그냥 정 가운데 일단 뒀습니다. 이렇게 뒀을 때 소리가 어떤가? 일단 요거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지금 들어보시면 어떻죠? 탐을 올렸을 때 사운드. 탐 마이크에는 킥이나 스네어 같은 애들이 이제 연주되면서 나오는 소리가 탐 P가 울면서 탐을 직접적으로 가격하지 않았지만 P가 울면서 나오는 진동들이 지금 같이 들려요. 요 소리들이 튜닝이 잘 돼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또 보죠. 자, 이것도 뭐 튜닝이 막 되게 잘 됐다라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어찌 됐던 탑 마이크를 올렸을 때 소리가 그렇게 막 심각할 정도로 거부감을 막 느끼거나 그렇게 들리진 않아요, 소리들이. 근데 얘네는 지금 이 곡 같은 경우는 너무 쓸데없이 뭔가 많이 울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 오버헤드까지 올려놓고 한번 들어볼게요, 같이. 자, 킥이 나올 때마다 어떤 음정이 있는 것처럼 웅웅 위로 이렇게 계속 울리는 공진들이 지금 들리거든요. 이게 지금 탑 마이크에 타고 들어간 그 킥의 울림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문제는 이제 탐의 튜닝 상태에 따라서 이런 영향을 준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확인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도 똑같이 약간 그렇게 뭔가 불필요한 에너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완벽하게 컨트롤이 되는 경우가 있냐라고 묻는다면 거꾸로 튜닝을 드러머가 잘 해주시면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이게 스케일 튠이라는 게 있어요, 드럼에서도. 그럼 튜닝 과정을 잘 거치면 녹음 때도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깨끗하게 좀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탑 마이크에 타고 들어온 소리들이 이렇게 올라와도 기분 나쁘지 않게, 드럼만 들었을 때. 근데 지금 얘는 그나마 앞쪽 드럼은 그나마 그게 좀 어느 정도 정리된 느낌이라면, 이 뒤에 거는 이거 조금 튜닝이 덜 됐구나, 좀 많이 만져야겠구나. 자, 이렇게 됐을 때는 결국
이 곡에서 드럼 믹스할 때 이렇게 탐이 나오는 구간, 탐이 나오지 않는 구간은 전부, 탐이 나오는 구간만 이렇게 살려놓고요. 결국 이런 식의 작업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 귀찮은 일이 되겠죠. 만약에 재즈이거나 아니면 진짜 헤비한 락인데 계속 탐 연주가 들어가거나 이런 곡이라면 이게 되게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 될 겁니다. 에디팅 작업 과정에서. 다음 시간에 믹스 때 이펙터 쓰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게이트 이펙터만 잘 활용해도 어느 정도 이건 해결이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요 정도 튜닝 상황이면. 그러니까 결국 엔지니어가 후반에 얼마만큼 손이 더 가냐 덜 가냐 이런 판단을 내릴 때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드럼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탐 1, 2, 3 패닝은 당연히 오버헤드 듣고 거기에 맞춰서 적당히 해주면 되겠죠. 하지만 뭐 일반 대중음악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많이 쓰는 게 뭐 이런 식의 구조, 아니면 뭐 얘를 여기다 여기 더 좁게 해놓고 플로우를 좀 더 뒤로 보낸다거나, 아니면 아예 극과 극으로 센터 이런 식으로 보낸다거나. 이거는 자유예요, 패닝하는 건 어떤 면에선. 근데 오버헤드 정보랑 최대한 유사하게 하는 게 이제 음상 부분에서 오버헤드랑 같이 섞일 때 그런 음상 정보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조금 더 명확하게 들어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했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해서 두 개니까 두 군데만 이렇게 보낼게요. 자, 이렇게 보내놨는데 얘는 그러면 위상 체크 안 할까요? 자, 얘 두 개 다 바꿔볼게요. 자, 바꿨더니 두 개 다 얇아져요. 두 개 다 바꾸니까. 오히려 안 바꾸면 요 하이탐 같은 경우는 맞는 것 같은데 얘가 조금 얇은 것 같기도 하고. 얘 바꿔볼게요. 지금 이게 더 맞는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플로어탐 입장만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플로어탐이 더 이렇게 로우가 더 풍성하게 들리는가 아닌가. 자, 그다음 얘도 한번 볼게요. 앞쪽. 자, 이건 진짜 모르겠네. 티가 잘 안 나요. 얘 뒤집으니까 훨씬 듣기 좋은데요. 정사할 때보다 얘는 뒤집는 게 맞는 것 같고. 확실히 얇아지네요, 뒤집으니까. 하이탐 또 어딨냐. 이거 확실히 정상이고. 그럼 이제 미드탑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얘는 뒤집으면 안 돼요. 이게 정상이고. 자, 그럼 얘도 똑같이 플롯함은 오버헤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뒤집는 게 좀 괜찮은 사운드라고 인식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믹스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탐 사운드까지 킥, 스네어, 하이햇 관계, 그 다음에 걔와 오버헤드 관계, 그리고 탐과 오버헤드 관계,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먼저 상에 관련된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드럼 믹스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지금 제가 차근차근 설명하느라 두 가지 예제를 가지고 좀 괜찮은 드럼 사운드하고 조금 문제가 있던 드럼 사운드, 요 두 개를 가지고 좀 비교하면서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이 체크를 레코딩 상황 때도 정말 빠르게, 그 다음에 믹스를 시작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빠르게 판단을 하면서 쭉쭉 진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다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면서 차근차근 맞춘다? 그럴 시간 없습니다. 시간적으로는. 그래서 프로가 되려면은 정말 이런 체크는 그냥 딱 듣는 순간에 바로바로 탁탁, 아 이거는 킥이 나간 것 같은데 이건 스네어 바로 바꿔서 체크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소스를 처음 딱 로딩했을 때 드럼의 이런 부분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했던 에디팅 그리고 이 위상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두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쿠스틱 드럼 믹스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얘네 소스들을 가지고 이제 이펙터를 걸면서 프로세스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또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는 엔지니어 박문수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